자, 안녕하세요. 주식빌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주식 기법 공식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고점 돌파 상황은 이렇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 기법이나 공식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기법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어니스트와 주식빌드업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가지 그런 주식하는 노하우들은 그런 기법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뭐 하나 좀 상황을 가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만한 그런 기법이나 공식 같은 것들을 두고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빅히트라는 차트가 띄워져 있는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죠. 여기 이제 전고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전고점 돌파하는 시점에, 이점에 돌파를 하고 거래량이 붙는다. 그러면 이때 매수, 이렇게 매수해서 들고 가다가 이제 분봉상에서 보면은 뭐 이런 21선이라던가 이런 61선 같은 거, 1선 아니죠, 이제 20선, 60 뭐 평균선, 뭐 이런 이동평균선을 보고서 이동평균선을 건드리는 이런 시점이 되면은 뭐 익절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이런 것들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기법 혹은 공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이렇게 하면 뭐 되는 것 같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쫙 그 전고점을 골파하는 시점에 어쨌든 이렇게 슈팅이 나왔고 갭상승까지 나왔고, 이걸 언제 팔지 하다가 요런 시점에 이제 팔면 되지, 이때 익절하면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원인님께 검토를 좀 받아볼게요. 이런 방법 어떤가요? 이게 이제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법이란 거 자체가 되는 상황에 약간 후행성 껴맞추기인 경우가 너무 많고요. 실제로 기법에서 안 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은데, 이제 그 부분을 간과한다는 게 가장 모순이 있는 점이죠. 실제로 보게 되면은 기법이 만들어지는 거는 어떤 특정 사람 또는 프로 또는 트레이더가 이렇게 매매했더니 수익이 잘 나왔어. 그걸 토대로 그 홍길동이라는 트레이더가 어떻게 매매했었는지를 역으로 추정하는 거거든요. 역으로 추정했었을 때 홍길동은 여기서 이렇게 베팅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비중을 실었고, 최초 진입은 여기서 들어갔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간 다음에 그 정리한 걸 토대로 다른 종목에다가 그것을 적용하면서 기법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좀 우스운 얘기로 기법 자체도 제약회사의 신약이 발표되게 되면은 그 임상실험 1상, 2상, 3상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대중적으로 불특정 다수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한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기법을 그런 테스트를 하잖아요. 적용 테스트를. 그러면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범용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약은 약인데 약이라고 말하기 힘든 뭐 그런 아이러니한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법이 다 그렇게 될 거고, 기법을 통해서 매매를 그래도 조금 더 확률을 높게 만드는 사람은 이 기법을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 환경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매매 스타일을 스스로 이행하는 사람이 결국엔 잘하고요. 기법화 시킨 걸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 적용 환경 자체를,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은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똑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뭐 누군가가 이 안에서 매매 수익을 냈으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처음 매수했고, 그러면서 끌고 가다가 여기서 매도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차후에 매매했었던 패턴과 스타일을 정리해 놓으면서 그거를 공식화 시키는 건데, 딱 이야기 자체가 후행적이죠. 그게 기법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뜻 뭐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이제 좀 질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기법이 맞다라고 막 우긴다거나 그럴 생각이 없고,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먼저 좀 주의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이런 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날 장이 마감되는 시점에 차트들을 막 보는 거예요.
막 보다가 그래 여기 정고점을 돌파했거나 이제 돌파를 이제 완전히 했거나 하는 중에 있는 그런 종목들에 뭐 장대 양봉이 돼 있고 거래량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이런 종목을 찾아서 그래 이런 때 종가 베팅 세게 빡 들어가면 다음날 보면 못해도 어느 정도 갭은 주더라. 그래서 그냥 단타 그 오버나이트 하는 잠깐 기간에 단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황 봐서 쭉 끌고 갈 수도 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날 상황 봤는데 뭐 나는 이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노란색 선을 안 건드는 상황에서는 계속 홀딩을 하고 있다가 건들면 이때 익절하고 나와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걸로 계속 이 전략만 이제 사용을 해서 주식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보여지는 그런 느낌으로는 될 것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후행적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진짜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손절하면 되니까 100%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되면 다음날 좀 손절을 하든 뭐 그렇게 하면 되고 이런 게 이제 확률적으로 많이 나오면 물론 그 안에 요령은 있겠지만 이런 기법을 내 걸로 잘 습득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나머지는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요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질문에서 답은 나온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많이 나온다면 그리고 그 확률이 정배분이라면 일 것 같은데 그러면 확률적으로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부터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상황을 놓고서 제가 기법은 후행적 껴맞추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포인트가 이 차트를 이렇게 딱 그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될 만한 걸로 이야기를 하니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말했었던 확률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확률인지를 체크해 보려면은 이 같은 상황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상황을 실질적으로 나열을 시켜서 거기서 오른 것과 떨어진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근데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고점 상황을 올라가는 이 상황도 실질적인 상황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 다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구분을 안 하고 있겠죠. 기법을 어느 정도 응용하고 생각해서 그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용을 하면서 그 케이스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한다 요런 느낌이면은 뭐 충분히 응용해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법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기법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쉽게 하려고잖아요. 쉽게 그 끝에 가서는 대부분이 기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림 맞추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항상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 요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말한 거가 괜찮은 것 같아서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을 했는데 뭔가 그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기법으로 물어보신 분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고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솔직한 답변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기법으로 물어보시는 분의 가장 큰 원초적인 욕구는 나는 직장인이고 주식으로 쉽게 큰 돈을 벌고 싶은데 나 되게 열심히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시장이 주는 수익 또는 내 주변에 친구가 내는 수익만큼 나도 그냥 좀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무언가만 알고 그것만 이행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수익 내고 싶은 그러한 공식을 알려주세요에 가깝거든요. 솔직한 생각은. 그러니까 기법이란 단어가 많은 의미심장한 단어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저는 알려드릴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투자가 그렇게 기법을 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의 목소리죠. 그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를 접근하는 기법 이전에 앞단에서 투자를 생각하는 그 관점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투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나 관점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라리 그렇게 기법을 찾아서 매매를 해보다가 많이 넘어져 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더 잘 와닿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기법이 단순하게 뭐 고점 돌파를 하는 이런 차트를 찾고 다음날 갭을 떴을 때 뭐 이동평균선을 보고서 매도를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이게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 게요. 이거를 이런 차트를 찾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살펴도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이게 날로 먹는 건가요?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아까 확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기법 공부하시고 기법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시간 쏟는다는 것도 알고는 있고요. 그 인풋 시간에 비해서 경험이나 이런 게 쌓여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담백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노력의 방향이 뒤집히면은 의외로 쉽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법을 찾는다는 거는 그 행동 자체가 무언가 잘해서 여기서 잘 맞춰서 무언가 수익을 맞춰내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가 어디 있으며 어떤 기법을 사용해야, 지금 종목에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히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잘하려고 하는 행동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되면요, 결국에는 할 수 있는 행동들만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 행동들이 모여지게 되면은 실제로 매매 다 끝나고 자신의 매매를 돌이켜보게 되면은 그 안에 시중에 나와 있는 기법이라 하는 것들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법은 찾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매매한 사람이 잘된 매매 속에서 이렇게 매매했더니 매매가 잘 됐네, 그게 정리 요약된 게 기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에 적용하는 시점에서는 기법을 써야지, 기법을 적용해야지, 이때 이 기법을 넣어야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매매를 해나가면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매매를 한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매매하면은 몇 프로짜리 수익이 되겠지, 이런 거를 맞춘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종목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 상황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만 안 해주면 꽤 괜찮은 매매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을 배울 때 내가 하려는 행동이 이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지 아닌지를 먼저 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분하는 판단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혼자서 하잖아요, 대부분 주식하는 분들이.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지금 이 순간에 뭐 기다리든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아니면 뭐 몰빵을 때리든 분할 매수를 하든 여러 가지 판단점들이 있는데, 그 판단하는 순간에 이게 정말 하면 안 되는 건지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초보인데, 네. 그거를 해나가라고 하는 거 같지만 와닿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초보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까운 질문인 것 같아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게 되면은 그것을 파악하는 데까지의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 경험을 다 넘어지면서 쌓는 것보다는 간접 경험과 이끌어주는 경험, 이런 것들을 충족하면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클럽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주식 투자를 배우고 실력이 는다는 거는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배나 멘토, 스승, 이러한 존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무엇을 배우는가 라고 하게 되면은, 자신은 초보이기 때문에 경험치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보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꼼수나 아니면은 기타 좀 잘못된 행동들을 커트만 해줘도 훨씬 더 초보는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있고 없고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클럽 아니더라도 저희 유튜브 안에서 그러한 경험치가 될 만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정주행 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죠. 네, 저희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 중에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서 이제 뭐 장 초반에 주식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원희님이라면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었다, 막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하면은 좋을까요? 그건 맞는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그게 다 이제 우리가 하면 안 좋은 것들, 그리고 할 법한 행동들,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설명을 드린 것들이니까 좀 지나간 영상들이더라도 한 번씩 쫙 살펴보시면 좋을 거고, 그리고 원희님이 실제로 그 기준에 맞춰서 매매한 영상들을 올려드렸죠.
그 영상들, 실전 매매 영상들 보시면 좋을 거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케이스 스터디 그런 실전 매매 말고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 영상 중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올바른 대응, 올바른 선택에 대한 근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영상들 정말 처음부터 보시면은 오늘 얘기했던 관점으로 주식을 올바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빅히트라는 종목을 어제 시점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해서 이런 상황에서 봤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기서 그냥 뭐 매수 이제 종가 베팅 딱 들어가는 거는 나쁜 선택인가요? 하면 안 되는 선택인가요?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가볼게요. 되게 많은 분들이 딱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계속 반복적인 답변은,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해도 돼 안 돼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가 베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해도 되는 사람도 있고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 종가 베팅으로 몰빵했다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종가 베팅으로 적정하게 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가 베팅으로 뭐 한 5% 했다, 글쎄 5%? 의미가 있나? 뭐 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5%가 그 사람한테는 충분히 괜찮은 수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는 전체 비중의 5%예요. 100만원으로 한다 그러면은 5만원 매수한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종가 매수를 한다 안 한다가 잘했다 잘못했다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가 매수를 어떻게 할 건데, 몇 프로의 비중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몇 프로의 비중을 쓰는데, 내가 현재 이거 오늘 주식계좌 열고 오늘 처음 매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신은 포트폴리오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고,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행동이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상황에 어울릴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안 좋은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미 종목 한 70개 가지고 있어요. 해결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은데 거기서 갑자기 종목 수를 하나 더 늘리는 신규 매수다, 그러면은 안 좋죠. 당연히 그 행동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죠.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자기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에 가까운데,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종가 베팅을 하는 것과 아까 봤던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거는 환경이 똑같다면 뭐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자기 환경이 뭐 유리하면은 들어갈 만한 거고, 여기서도 들어갈 만한 거고, 아니면 뭐 여기서도 들어갈 만한 거고, 여기서도 들어갈 만한 거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뭐 어디서 들어가든 간에 들어갈 만한 거네? 막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구심이 들만 하죠. 그 의구심이 들만한데 그 의견에 오히려 동의합니다. 사실 동의합니다. 그 의견에. 자 그러면은 이런 거는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도 그럼 들어갈 만한가? 이렇게 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이신가요? 아니요, 오히려 이 전체를 한번 봐보면은 현재 종목을 가지고는 들어가기 애매한 시점은 요때 정도. 애매하다고 하시는데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물론 저 때도 만약에 진짜 비중 1% 대놓기만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그거를 일반적 관점에서는 매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관찰용 매수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배제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데서 굳이 시작을 하진 않는다, 이런 것만 걸러준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유불리는 있겠죠. 흔히 말하는 더 좋은 자리, 이런 건 상대적으로 존재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시작 시점은 해볼 수 있어요. 조금 더 불리하다,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 당연히 낮춰서 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비중이 높음도 절대 몰빵이나 한 번에 과감하게 공격을 하려면은 백그라운드에 자신의 계좌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고, 뭐 이런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겠죠. 결국에는 그런 차이만 존재할 뿐이지, 기법을 찾는 사람들은 이 차트를 보고 여기서 매수할 수 있었던 자리, 여기 바닥이니까 여기서는 어떤 시그널 보고 매수할 수 있었겠네요, 또는 여기서 튀기 전에 요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도 매수하는 자리네요. 이렇게 별표 자리를 찾으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 행동이 애쓰는 거에 비하면은 남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반대로 피할 것만 피해줘도 이런 데서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되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서는 해볼 수는 있다 인 거죠. 전달이 되었을까요? 이게 어니님 입장에서 참 답답한 얘기일 것 같아요. 되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이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질문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빙의를 해서 들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네. 여전히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 이게 여기랑 여기랑 어디가 더 좋은 데인지만 알면, 어디가 더 괜찮은 상황인지만 알면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상황, 좀 더 괜찮은 상황으로 가서 그 괜찮은 상황들을 연속으로 해나가면은 잘 되는 거고, 여기도 뭐 될 만한 자리고 여기도 될 만한 자리고 여기도 될 만한 자리지만 그 어중간하게 될 만한 자리들을 안 하면,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은 주식이 좀 계속 발전해 나갈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안 알려주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런 자리가 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장대 양봉이 안 나왔기 때문일 거고, 여기나 여기 이런 것들은 짧은 시간 안에 상승이 나와서 그래 이런 거지 라고 스스로 만족을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고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수익을 만들고 싶다 이거인 거고, 그런 자리를 맞추고 싶다인 거고, 결국에는 미래를 예측해서 맞추고 싶다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입구에서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은 좁혀지지 않는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입구에서 변화란 오늘 나의 베팅이 뭐 내일 또는 모레 아니면 오늘 당장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가가 올라가는 자리를 맞춘다, 이러한 개념으로 주식 투자를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어니님은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차트에서 어디가 제일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도 없나요? 네. 어디가 제일 좋았다. 어느 자리가 제일 그냥 기법적으로 본다면, 기법에 이제 그런 실체에 대해서 얘기한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좀 이상하고 실례지만, 뭐 어느 자리가 그냥 제일 확률적으로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도 없냐는 거죠. 선호, 비선호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전에 비하면은. 선호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네.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게 되면은 B 파트가 A 파트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저기서 이제 좀 거래량이 쏟아졌고 뭔가 좀 분위기가 흐름이 바뀌는 그런 시그널을 줬다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 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수급적인 부분이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네 했기 때문에 B 파트가 A 파트보다는 나은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A 파트는 통으로 안 했을 것 같고요. 할 수 있어도 안 했을 것 같고요. B 파트는 해볼까라고 고민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진짜로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저희 계좌 상황하고 접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 자리, 하면 안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의 영역이라서, B파트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빨간 별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사실 B파트는 이 빨간 별을 포함해서 다 비슷한 확률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라는 걸 놓고 보면은 이 빨간 별이 더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말라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니님은 그 시간이란 걸 배제하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도 똑같다는 말씀이실까요? 시간을 염두해도 이거는 이 뒤에 캔들을 봤으니까 껴맞추기인 거지, 사실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매수하고 나서는 빠졌으니까, 이것도 올랐으니까 말이지 빠지게 되고, 여기서 빠지고서 이런 흐름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쭉.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지나가고 나서 이런 것들 맞추고 싶어요는 그냥 솔직한 말씀은 욕심의 땡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답답하시죠? 제가 계속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설명하기 어렵죠. 해결을 못 해줍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은 제가 좀 어니님을 물고 들어줘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표현을 하는 게 좀 다르다 뿐이지 답정너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기법이 맞는데 왜 계속 그러냐, 이거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냥 지나간 결과로 보면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할 말도 없어요. 설명하는 입장에서 맞았는데 뭐 어떡할 거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까여진 패를 가지고서 이게 맞죠 틀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의미가 없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언님이 말씀하셨던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선택만 해 나간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이면은 기법의 연속인 것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저희 클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오늘 영상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얘기하기가 힘들죠. 예, 정말 설명하기도 어렵고 뭐 설명해봤자 남는 것도 없어요.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오늘도 저희가 설명하면서도 많이 느꼈죠. 좀 이게 이렇게 말해서 이해가 될까? 항상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말하면서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는 보시는 분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보시는 분들의 실력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니 꼭 스스로 곱씹어서 좀 이해의 폭을 넓혀 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네. 정리를 한번 하면, 오늘은 이제 기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 기법이 무엇인가, 이 기법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려 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어린이께 물어봤고, 어린이의 생각을 좀 끄집어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네, 물어보는 저였지만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 부분에 깊이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클럽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저희가 항상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둡니다. 거기에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주식비덕 공유 카페 링크 걸어두고, 그 카페에 공지되어 있는 투자클럽 안내도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확인해 보시고 언니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질문도 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이 물어보는 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질문 답변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전 매매 계속 같이 하면서 수익도 만들어내고 훈련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솔직히 이런 클럽이 있나 싶은 클럽이니까, 여러분들도 도움 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이제 열려 있으니까는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